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염건영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라대 정대진 경영학과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의문사한 사건을 놓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발리가 푸틴 등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러시아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만큼 측근들은 나발리가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дня назад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убил моего мужа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현재 러시아에선 나발리를 추모하다 체포된 시민이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 수당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프라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라보는 군부 독재를 펼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인물로 당시 군부 요직을 지내며 민주화 운동가와 동티모르 분리 독립주의자들을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족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졌습니다. 장남의 출마를 위해 선거법을 뜯어고쳐 조코이 왕조를 열려고 한다는 겁니다. Kalau dari sisi demokrasi sudah jelas demokrasi kita sudah terpuruk ya, artinya bagaimana demokrasi itu diinjak-injak, terus kemudian bagaimana The last 6 to 9 months of 2023 was exceptionally dry. So dry that when the crabs would normally migrate in October and November, we had no rainfall and they didn't migrate, and that dry period continued into January. 러시아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던 야권 지도자죠.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가 러시아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뭐 사람이 죽은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나발리가 소식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이 그 옥중에서 식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러시아에서 유명한 게 한국의 그 도시락 컵라면인데, 근데 그거 먹을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 탄원을 올리고 뭐 이제 그랬다는 뉴스를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들이 많죠. 워낙 이제 푸틴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덧입혀가지고 뭐 독살됐다 어쩌다 말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이분이 2013년도에 모스크바 시장 선거 나와서 27% 정도의 득표율, 27% 득표율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푸틴 체제 하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명성을 좀 얻었던 거고, 뭐 부정부패 뭐 폭로하고 이제 했던 것들인데, 눈엣 가시 같은 사람까지 이제 푸틴 앞에서는 좀 없어졌으니까 이제 푸틴은 올해 선거도 이제 좀 별 이렇게 큰 이슈 없이 치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아무리 러시아 안에서는 이제 민주화 상징 그리고 푸틴의 이제 정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상대할 만한 정적이 있냐. 모스크바 시장 선거 때는 투표율을 얻었지만 이제 이분의 지지자들은 대도시에 많아요. 시골 지방에 가시면 거의 지지자가 없어요. 이분이 자꾸 서양 언론에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푸틴 정부랑 관련된 피리들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보기엔 나쁜 사람, 왜냐면 우리 내부적인 얘기를 밖에다가 가서 거저지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주장으로는 푸틴 정권의 주장이 뭐냐면 이분이 미국 CIA 그리고 영국의 MI6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분의 죽음의 이유는 딱 보다 러시아 정권 맞아요. 근데 지금 죽였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이미 1년 반 전부터는 그 한번 독소시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간신히 이겨냈고 몸이 이미 많이 안 좋아지신 상황. 예,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투병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푸틴의 정적이다 혹은 크렘린궁에 뭐 찍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독살당하고 그렇게 사망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었잖아요. 끊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진짜 러시아의 이 정치적인 암살의 역사 정말 기사 여러 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뭐 그 세르게이 유셴코프 이 사람 예전에 2003년에 총선 때 후보 등록하자마자 뭐 이제 피살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명했던 정치인인데 야권 지도자였던 보리스 넴초프 2015년에 백주대로에서 이렇게 총격에 숨진 일도 있었고 작년에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었던 바그너 그룹 용병회사죠. 거기에 그 예브게니 프리고진 그 사망한 거라든가 그 푸틴의 정적급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가둬두고 공격하고 이 자체가 푸틴은 충분히 위험 요인이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었다. 전 나발리 그래도 계속 용감하게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다시 모스크바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때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번 소식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